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청호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호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한나라 때 청호라는 관청에서 여러분들이 청호자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호라는 것은 하나 이제 그 한나라 때 천문을 관측하던 그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호자라는 말은 이제 청호에서 나왔던 그런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 때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경전이 나오죠. 예, 장량의 그 적정경하고 그다음에 청호경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청호경 같은 경우는 진대 곽박이 그 금난경에다가 경왈할 때 이제 경이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이 청호경에서 이제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청호경은 약 810자로 되어 있어요. 사자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모든 풍수지리의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청호경을 쭉 보다 보면은 청호경만 다 완벽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거의 다 도사가 된다, 도를 튼다 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런 청호경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옛날에 그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서 청호경은 하나의 이제 그 작가에서 배강이라고 해갖고 뒤로 돌아들어서 다 외웠던 그런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호경에는 굉장히 기본 풍수지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호경을 기본적으로 다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섭렵이 된다라고 하고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토를 달아놨어요. 원래는 이제 그 중국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읽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토하는 방법도 같이 해서 한번 낭낭하게 읽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청호경은 이제 기와 그 다음에 용혈, 사수로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810자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혈, 사수, 향이라는 게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청호경에서 풍수지리의 풍수가 뭐냐는 걸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장풍득수가 아니죠.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합시다. 자, 먼저 반고 훈연하니 김행대박이라 분음 분양하여 위청 위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조지리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반고 혼윤이다. 자, 반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반고와 여화의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설상에 태초에는 혼윤했다. 자, 혼윤이라는 것은 굉장히 혼돈된 상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면 뭘 불렀을 때, 자, 무국이라고 그러죠. 무국. 자, 무국에서 태극으로 변하면서 뭐 돼요? 자, 음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반고 혼윤이라는 것은 무국의 상태예요. 무국의 상태에서 뭐예요? 기맹대박이라. 그때는 기가 싹 트는 것이 매우 순박하였다. 그러니까 반고의 혼동상, 옛날에 태고 쪽에 혼동상태 무국에서 기가 싹 트는 데는 크게 순박하였다. 분음 분양하여. 자, 이것이 분양, 음양으로 나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음양으로 나누죠. 양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음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우리가 지역에서 분음 분양하여 위청 위탁하니. 자, 음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청한 것도 있고 탁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음양이 교합해서 모든 물질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분음 분양하여 위청 위탁하니, 즉 음양이 나누어서 청이 되고 탁이 되니 생로병사는 수실주지리요. 자, 이렇게 음양이 나타나니까 이제 생로병사 사상이 나왔죠. 자, 태양, 소음, 자, 그 다음에 소양, 태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것은 어차피 음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무언가 거기에 생명이 싹 트더라. 그래서 분음분양하여 위총위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주질이요. 자, 생로병사를 누가 주관하겠느냐? 누가 주관하겠어요? 기라는 것이 주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때 기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잘 적용을 해요. 그래서 기는 누가 주관하겠느냐?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무국에서 음양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기가 있어서 모든 발응이 나타나고 기룡화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반고 훈연하니 김행 내배가 분은 분양하여 위청 위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주지리요. 자, 그래서 태고의 혼돈 상태에서 기가 크게 싹 텄으니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청이 되고 하나가 탁이 되니 이렇게 음양이 나눠지니 생로병사는 누가 주시하겠느냐 주관하겠느냐 그것은 기지요. 자, 무기시하니 무유은이요 불능무야나 길흉흉원이니 갈려 기무요 하오 기유리요. 자, 여기에서 기자라는 것은 그 기자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기를 얘기를 했어요. 기가 이렇게 됐다 했으니 여기서부터 그 기자는 기로 생각해야 돼. 기로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자, 무기시하다. 자, 그 기는 끝이 시작이 없었죠.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죠. 왜? 무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시작이 없으니 무유의언이다. 자, 없다고 말한다. 자, 시작이 없으니 그것이 없다고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그 의자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불능무양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기라는 건 없지 않죠. 있지요. 그러니 길흉흥언이 그게 불능무야나 자 없다고 하지 할 수 없으니 길흉흥언이다. 자 그런데 기흉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려 기미요 하오 기울요 갈려 자 그것을 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오 기울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있다고 하겠는가. 자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이제 기가 기맹 대박이라 분은 분양을 위청 위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주질이요. 자 이렇게 해서 기가 순박하여 음양으로 나타나서 청이 되고 탁이 되어 생로병사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겠느냐? 기라는 것이죠. 그 기는 시작이 없으니 그 뜻을 알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기중이 나타나는데 어찌 그것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있다고 하겠느냐? 기라는 것은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하냐? 장어 묘명하여 실관 휴구하니 이언유인이 시합빛이나 기여말려는 일무외차라. 장어 묘명 자 장이라는 감추어 있어요. 그윽하게 묘명이라는 것은 그윽하고 어두운 상태. 기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그윽한 곳에 가두어 있으니 실관 휴구하니 가두어 있어서 그윽한 곳에 안 보이지만은 어때? 여기서 휴구라는 것은 휴구는 하나의 뭘 뜻을 하면 길과 흉이 돼요. 그런데 그윽하게 있으면서 뭘 주관을 해요? 음과 길흉을 주관하죠. 그리고 생로병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길흉을 휴가하니 이언유인이 시합빛이나 이언유인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서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사약빛이나 그것이 마치 그렇다여 옳지 않은 것 같지만은 기어말려는 그 마지막에는 일무외차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즉 무슨 뜻이에요? 기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윽한 곳에 쌓여서 기흉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없다고 하지만은 결국적으로는 그것은 있더라 하는 얘기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기학 가오리만 하가 어열이요 사지우이요 이무월산이라. 자 기운이죠. 기를 갖다가 만약 소홀하게 한다면 하가 어열이요 나한테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겠느냐. 즉 기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이 기름과 관계되니까 우리는 기를 잘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에서 바람과 물과 땅과 리는 하나의 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것은 자 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지우이요 이무사 없다고 하는 것은 사지우이요. 자 사지우이. 자 이 우자라는 말은 군두득이에요. 이게 말의 군두득이요 이치는 그것을 넘지 못한다. 즉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네 구절 하나 둘 서인의 네 구절은 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반고 훈훈하니 김행대박이라 태초에 혼돈 상태에서 기가 삭힌데 크게 순박하였다. 분은분항하여 유청유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 추질이요. 자 음양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청이 되고 하나는 탁이 되니 생로병사는 누가 그것을 주지하겠느냐. 무기시하니 무유언이요 불륜무야니 길륜흉언이니 갈려 음요하오 희열이요. 자 가리는 것이 시작이 없으니 시작이 없으니 그 뜻을 알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기륭이 나타나니 어찌 없고 어찌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 기라는 것은 장엄여명하여 실관 휴구하니 이연유인이 사약빛이나 기어 말자는 열무배처라. 자 기라는 것은 극하고 감추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기름을 관계하고 있으니 사람에게 그 뜻이 그것이 없다고 하나 그것을 마지막에는 있으니 그럴듯하여 있지 않니 그것은 조금의 차이도 없다. 기약가오리는 기약가오리는 하가하여요 사지의요 이무월살이라. 즉 기라는 것을 만약에 소홀하게 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되겠느냐.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들 기를 말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것이다. 사지의요 이무월사다. 즉 말의 군더더기일 뿐이요 이치는 이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가 이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무국에서 음양으로 해서 다시 사상으로 음양으로 해서 다시 사상으로 해서 사상이 이제 옆에 돼요. 양에서 태양, 소음, 그다음에 여기 음이죠. 음이니까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다시 또 8개가 나타나죠. 다시 건태, 이진, 손랑, 경문에서 8개의 괴로 나타나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정확히 풍수지리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 그리고 주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론에 의해서 이 첫 규절에서 볼 수 있죠. 자 다음 규절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산천융결하고 치유불절하니 쌍모양무면 오호기별이라. 자 산천 여기서부터 이제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산천이 융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융화돼서 굉장히 혈이 맺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이 뭉쳐서 혈이 맺혀지고 치유불절하니 자 산이 흐르다 산치자예요. 산이 흐르다가 끊어지지 않죠. 어때요? 융결하여 혈이 생기고 또 산이 흐르다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용이죠. 이렇게 용이 내려오는 것은 쌍모양무면 오호기별이라. 이런 것들은 눈이 아니면은 쌍모 두 눈으로 그것을 두 눈이 없다면 오호기별이라. 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무엇을? 산이 내려오는 것을. 그러니까 산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또 이제 나와요. 자, 봅시다. 복후지는 옹용불박하고 사합 주고 변기 주객이라. 자, 복후지지. 복이 있고 후부한 땅은 어떤 땅이라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옹용불박이다. 옹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껴안고 서로 껴안아서 온화하고 공색되지 않은 거죠. 아까 산천이 융결하고 치유가 불절하고 그렇죠? 산천이 융결하고 산이 가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고 옹용불박하고 즉 모양이 굉장히 공색하지 않고 사합주고하고 사합이라는 것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네 군데에서 전부 다 같이 혀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변기주객이라. 자, 변이라는 것은 맞다, 법칙에 맞다. 그것이 주와 객이 맞더라. 자, 주가 있으면 객이 있죠. 항상 우리는 주산, 그래서 주산이 있고 안산이 있고 조산이 있죠. 그리고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주객, 항상 여러분들은 주객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양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음택에서도 마찬가지고 주가 없으면은 객이 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업신여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객이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죠. 변기, 주객이라. 그래서 복후 땅은 복되고 후보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산천이 윤결하고 치유불절하고 옹용불박하고 사합주고하다 해서 변기, 주객이다. 참 멋진 얘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복된 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역기영이요 수역기징이라. 산이라는 것은 기영, 기를 그 기운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뭐예요? 그래서 물이 앞에서 감싸고 있죠. 즉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맞이한 듯 해야 되고, 또 수역기징이라. 자, 징이라는 말 정지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 안 돼요. 흐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멈추려고 하고, 산은 어떻게 해요? 항상 멈춰있기 때문에 무언가 맞이하면서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음양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은 길을 맞이해야 되고 수는 기를 정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승풍상 내구수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경전의 풍수의 그 기본 이론들은 다 청경을 갖다가 가지고 다시 발전시켰더라. 참 재밌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호경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산천윤결하고 치유불절하니 쌍무양무면 오호기별이라. 산천이 융합하여 혀를 맞이하고 산맥이 흘러가다가 끊어지지 않으니 두 눈이 없다면 어찌 그것을 구별하겠느냐. 복구지지는 옹용불박하고 사합조고하고 변기주객이라. 즉 복되고 후덕한 땅은 모습이 서럽게 하나요? 궁색하지 않고 청룡백호 현무주작 사합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의 주인과 객이 맞더라. 이러한 땅이 복구지지다. 산이라는 것은 길을 맞이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받아서 뒤에서 맞이해야 돼요. 이렇게 맞이해야 돼. 맞이해야 돼 이거요. 그리고 물은 멈추어야 된다. 수욕기증이라 하는 것을 보면 풍수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가 돼야지 좋은 터인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산내 수에면 핍기 풍제하고 산수 수류면 노황벼운이라. 자, 산이 오고 물이 돌고, 자, 이렇게 산이 쭉 오는데 물이 감쌌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귀 풍제하다. 귀가 가깝게 있고 재물이 굉장히 풍족하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재물이 속발지지는 어때요? 안산이 가깝고 물이 감싸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핍기 풍제하고 산수 수르면 노왕묘로다. 자, 산이 감싼다. 자, 산이 갇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앞에도 되어 있고 가깝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걸 갖다 천옥혈이라고 그래요. 천옥혈. 하늘의 옥이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떨어져서 이렇게 감싸야 되겠죠. 그래서 산이 갇혀 있고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 노왕묘로다. 자, 왕이 포로가 된다. 왜 포로가 됐어요? 산을 갇혔으니까 포로가 된 거죠. 노왕묘로다. 왕이 포로가 되고 제후는 멸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산돈 수곡이면 자손 천억이고 산주 수직이면 종인기식이다. 자, 우리 많이 쓰는 말들이 여기 다 나오죠. 산돈 수곡한다. 산이 조아리고, 자, 산이 이렇게 내려 조아리고 앞에 물이 구곡수로 감싼다고 이렇게 되는 땅은 어때요? 자손이 천억이다.
자손이 굉장히 번창하는 터이고, 산주 수직이면 자 산이 가고 물이 지구로 흐른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물이 같이 흐르더라. 산수동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하고 수가 같이 흐른다. 산수동거라는 얘기예요. 산주 수직이면 종인기식이다. 즉 어떻게 해요? 멈추지 못하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얻어먹는 생활을 한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산수동거란 말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풍수지리의 이론은 이 청호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자, 또 봅시다. 자, 수과 서동이면 제보무궁이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수입니다. 자, 수과 서동. 자, 물이 흐른다. 어디서? 동해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서출동류죠. 자, 이것은 중국의 중국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중국은 어때요? 서쪽이 이쪽에 굉장히 높은 산악지방이고 동쪽은 어때요? 이쪽에 우리나라 쪽은 북경 쪽은 굉장히 평야지죠. 그러니까 서출동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동출서류예요. 동에서 서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가서동이다 하는 얘기는 물이 앞을 감싸고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서출동류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즉, 그 마을을, 그 혈장을 물이 앞을 감싸고 돈다, 감싸고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서출동류니까 이 터는 잘 되고, 이건 동출서류니까 이건 안 되고, 물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천조지설이라는 것은 하나로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보무궁이라고 했어요. 재물과 보배가 궁색함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수입니다. 삼횡 자 3개가 이렇게 횡으로 흐르고 또 지구로 4개가 흐르고 어때요? 완벽한 교세명당이죠. 앞에가 물이 감쌌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혈처에서는 굉장히 관직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관직이 나오고 재물이 나오고 여기 자손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종인기식을 하고 하는 터를 갖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핍기가 귀가 귀하고 재물이 나오고 왕이 멸망하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다 얘기를 해요. 이러한 터들을 하나씩 이런 터다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산내수연인 풋기 풍지하고 산수 수리면 노황멸입니다. 산이 내려오고 물이 현포하면 음양이 상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가까이 있고 재물이 풍족하더라. 산수 수리면 노황멸이라 즉 산이 갇혀 있고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은 왕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재물은 멸망할 것이다. 산돈 수곡이면 자손 천억이고 산주 수직이면 종인 기식이고 자 산돈 산이 조아리고 물이 감싸주면은 자손이 천억이 굉장히 번창을 하고 산주 수직이면 종인 기식이고 자 산이 달리고 물이 같이 따라간다 자 산수 동구가 되면은 종인 기식이다. 그 사람은 나무집살이를 하게 되고 수과서동이면 제보무궁이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수입니다. 자, 물이 앞을 감싸고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데 수과서동이라고 하는데 자 물이 앞을 명당을 가로질러서 감싸면 재물과 보배가 끝이 없이 많아지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수이라 자 물이 앞에 교세만들 그물처럼 이렇게 3가닥은 앞으로 흐르고 4가닥은 옆으로 이렇게 삼행사직이면 어떻게? 관직이 끊임없이 높아진다. 자 구곡위사하고 준이사제하여 중중교세는 극품관자니라 자그 지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틈은 어떤 것이냐? 구곡위사 자 구곡수라고 그러죠. 앞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때요? 이렇게 구곡수가 뱀처럼 내려오는데 이것이 거의
제방처럼 같이 앞에 있고 중중계 그러한 물들이 중중 거듭 같이 이렇게 서로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틈은 극품 과자다. 지위가 그 품위가 그 관직의 품위가 어떻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기승풍산이고 매구수진이 장은완연이면 북이지진이라 결론을 내렸어요.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위에 산돈수곡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매구수지다. 자,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맥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행사직이다, 구곡유사다, 수가소동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앞에 혈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구수진이 장은완연이면 북이진이라 장은이라는 게 약간 끔찍해서 굉장히 감추어 있으면서 뱀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트가 북이주지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참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자, 실질적으로 재물이 풍족하고, 왕이 망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터, 그 다음에 나무집살이를 하는 터,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터, 관직이 높이 올라가는 터, 그 다음에 관직의 높이 출세하는 터, 그 다음에 부귀지지. 어때요? 이 간단하지만은 모든 풍수지리들이 다 함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산내에 수이면 빗기풍지하고 산수술이면 노왕멸이라 산돈수곡이면 자선천옥이고 산이 내려오고 물이 환포하여 음양이 상대하면 귀가 가까이 있고 재물이 풍족하다. 산수술이면 노왕멸이라 산이 갇히고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은 왕은 노예가 되고 재원은 멸망한다. 산돈수곡이면 자선천옥이고 산주수직이면 종인 기식이고 자 산이 조아리고 물이 감싸고 그렇게 되면 그런 터는 자손이 굉장히 번창하고 산주수직이면 자 산이 그대로 달려가고 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산수동거하면 종인기식이다. 나무집살이를 하게 되고 수가소동이면 제무궁이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술이라 자 물이 앞에를 다 동쪽에서 서쪽이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감싸면 재물과 보배가 무궁하고 끝이 없고 삼행사직이면 그리고 그 앞에 물이 삼행사직이면 관직이 굉장히 높게 된다. 자 구곡위사하고 준이사자여 중중교세면 국품 관자니라. 구곡수가 뱀처럼 꿈틀꿈틀 내리면서 앞에 제방처럼 되어 있고 거듭 감싸면 그것은 극품. 자 지위가 지극히 높이 올라간다. 기승풍산이고 매구수진이 장은완연은 북이지진이라. 자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그래서 기를 타면 흩어지고 맥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흩어지니까 은은하게 감싸게 된다면 부귀한 땅이 된다. 자 모든 부귀지지 다 나와 있죠. 자 오늘 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봅시다. 자 크게 한번 같이 따라 읽어요. 자 반고 훈연하니 기맹대박이라 부는 분양하여 위청위탁하니 생로병사는 수실주질이요. 자 태고에 혼돈된 상태에서는 기가 싹 트는데 굉장히 순박하였다. 음과 양으로 나눠 하나는 청이 되고 하나가 탁이 되니 생로병사는 누가 주관하겠느냐. 무기시하니 무유언이요 물릉무야니 길룡무언이니 간려기무요 하오기읍이요. 자 그 기라는 것은 시작이 없으니 없다고 뜻하는데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기륭이 나타난다. 어떻게 그것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있다고 하겠느냐. 장어명명하여 실관유관이 이언유인이 시합빛이나 기어말라는 일무회처라. 자 기라는 것은 그 간 곳에 싸서 감추어져 있어서 기륭을 관계하느니
사람들한테 그것이 없다고 하나 그것은 정말 그것은 마지막에는 그것은 있는 것이 되더라. 자, 기리약 가오리면 하가 어여리요 사지우이요 이몽월산이라. 만약 그것을 소홀하게 한다면 내게 어떻게 아름다움을 주겠느냐. 자, 말의 군더더기요 이치는 이것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로 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산천윤결하고 치유불절하니 쌍모양모면 오호기별이라. 산천이 윤결하고 산이 흐르다가 끊어지지 않으니 눈으로 눈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별하겠느냐. 자, 눈으로 기별할 때 복호지지는 옹영불박하고 사합수구하고 변기주객이라. 복되고 후덕한 땅은 어떤 땅이다? 옹영불박, 서로 이렇게 감싼 것이 서로 궁색하지 않고, 청룡백호 주작이 감싸준다면은, 서로 이렇게 반겨준다면은 거기에는 주와 객이 있으니 기가 발복을 할 것이다. 산역기영이요 수역기징이다. 즉 산이라는 것은 그 길을 맞이한 듯 해야 되고, 수라는 것은 달아나지 않고 멈추는 듯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잔내수는 핏기 풍지하고 산수 수리면 노왕묘론이라. 산이 오고 물이 감싼다면 재물이 가깝고 귀가 가깝고 재물이 풍족할 것이다. 산이 갇히고 물이 흘러가 버리면은 왕은 노예가 되고 재우는 명망하게 될 것이다. 산돈 수국이면 자손 천억이고 산주 수직이면 종인 기식이고. 자, 산이 조아리고 물이 구곡수로 감싸면 자손이 천억이 번창하고, 산주 수직 즉 산이 달리고 산수동굴이라는 얘기죠. 산이 달리고 물이 감싸지 않고 달아난다면은 남의 집살이를 할 것이고, 수가서동이면 제부무궁이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숙이라. 자, 물이 수가서동, 원래는 이제 수가서동 앞을 감싼다고 그랬죠. 수가서동이면 재물이 끝이 없이 좋고 삼행사직이면 관직미숙이라. 자, 앞에 물들이 겹겹이 가로질러 짜듯이 있으면 관직은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이다. 구곡귀사하고 준이사제여 중중교세는 극분관자라. 자, 구곡수처럼 뱀이 흐르듯이 이렇게 와서 그것이 만약에 제방 같은데 중중교세 서로 거듭 감싼다면 극품 지위가 지극히 귀하게 올라갈 것이다. 기승풍산이고 매우수신이 장난만년이면 국이지진이다. 자,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맥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멈추니, 장난만년이면 자 이렇게 은은하게 감싼 것이 있으면은 부귀의 땅이다라는 얘기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청호경 앞에 부분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호경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들이 다 나와 있죠. 기승분산이다, 매구수지다, 중중교세다, 제보무궁이다, 수가서동이다, 다 여러분들이 산수동거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쓰는 말들이 실질적으로 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풍수에서 모든 고서에서 경왈할 때 경은 이 청호경을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청호경은 앞에서 기론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산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가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풍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룡경 금난경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그러면 요건 구약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몇 자 안 돼요. 매일 같이 낭낭하게 읽어보세요. 흉토를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후편을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아마 3강의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그 뜻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용비어천까지 나와 있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 아니 밀새 곧좁고 여름하나니, 즉 뿌리가 튼튼하면은 어때요?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고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세요. 자, 오늘
청호경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